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 건너뛰었더니 또 오랜만에 제가 하는 것 같네요. 자, 5월에도 많은 바코디가 진행이 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서 11시, 지금 아마 시작을 했을 거고, 일반 행신에서도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미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울산, 대구, 포항, 전주, 보령 전국을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바코드를 진행을 하니까 여기 지역과 날짜, 시간, 장소 확인해 보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발달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발달 장애,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발달 장애에서 이야기를 하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애가 지금 이제 34개월, 이제 35개월이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말을 잘 못해요. 엄마, 아빠 정도는 조금씩 이제 하는데, 나머지 이제 말들을 아직 못하거든요. 애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처음에 와이프랑 저랑 애가 잡행가 하고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여러 센터를 다녀보고 한 결과 자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언어 지연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애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혹시나 저랑 같은 뭐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러한 발달 장애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 내용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러한 발달 장애는 이제 좁은 범위에서 보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 장애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큰 범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하면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아이가 발달 장애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이제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건복지부 정의로 보면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져 있는 경우를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좀 언어가 좀 느리다든지 아니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큰다든지 좀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요즘에는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ADHD, 뭐 틱 장애 이러한 것들도 다 발달 장애 하나의 범주로 보기도 하거든요. ADHD는 뭐 요즘에는 좀 TV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없는데 예전에 ADHD 한창 좀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주의력 집중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행동이 막 좀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을 이제 ADHD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요즘 최근에 이제 좀 한번 이슈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처음 들어봤었어요. 사실 저도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러한 아스퍼거 증후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폐증과 달리 언어나 지적 발달의 지연은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로 인지되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모르는 거죠.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 및 커뮤니케이션이 결여해요. 상대의 표정으로부터 이제 감정이나 생각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다든지 직설적인 의견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해고를 잘 한다던데 이것도 그 영향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론 머스크 이외에도 아인슈타인, 에디슨 등과 같은 굉장히 유명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해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하고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일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얽힌 이야기, 잡담, 일상회화 등이 서툴다. 흥미가 있는 일에는 몰두하며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화에 약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서투. 큰 소리, 밝은 빛, 특정 식감이나 냄새 등에 대한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 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애매한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사나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말의 의미를 자신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경우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속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두 개가 속하는 것 같아요. 전 제일 이외에는 좀 신경 쓰지 않아 하는 게 있고, 저는 감정이 얽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서툰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한 두 개 정도 속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봤고, 발달장애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WHO에서는 1세 이하 영아들에게 환경적 요소들이 뇌 및 생물학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의 경험들이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남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소아들의 경우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잠재적인 위험도를 높인다는 데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은 매년 2억 명 이상의 5세 이하 아동들의 인지적 측면 및 사회적인 잠재력에서 어느 정도 미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2억 명 이상의 아동들이 이러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세 이하 굉장히 어린 영아부터 이러한 발달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발달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변연계라는 구조가 정서적인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피질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피질 중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으로 편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2010년에 서울대 류인군 교수님께서 이제 31명의 자폐 아동과 20명의 정상 아동을 검사한 결과 자폐아의 편도체 크기가 정상아보다 10% 정도 증가돼 있으며 이는 주로 측 기저핵의 증가 때문인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해요.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편도체에 있는 이 부분이 정상아동과 자폐아의 차이가 보이더라, 크기의 차이가 보이더라 하는 거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분노조절 장애, 극심한 우울증, 불안증, 심한 강박 등이 있어도 이러한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편도체에 대한 부분. 이러한 편도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통증 이야기를 하면서 편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편도체와 지속적인 통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문인데 지속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 또한 이러한 편도체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더라 하는 논문이거든요. 편도체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전두엽의 이성적 개입을 억제한다라고 해요. 우린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성적인 개입을
억제를 하더라, 편도체가.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호르몬 분비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도체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앞에서 봤을 때의 편도체의 위치, 옆에서 봤을 때의 편도체의 위치. 이러한 편도체의 위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폐를 겪고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러한 편도체가 다 퍼져 있더라. 그럼 이런 편도체를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증과 이제 심리,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런 생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편도체를 어떻게 과활성을 없앨 건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다른 좀 신기한 걸 제가 좀 발견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2020년에 미국 듀크대 과학자들이 통증을 완전히 제어하는 뉴런을 생쥐의 편도체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도 편도체, 그러니까 편도체가 결국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생쥐 뇌의 편도체 뉴런, 그러니까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 적색, 자홍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CEAGA라는 그룹에 속하는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녹색과 청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생쥐 뇌 해마 치상회의 신경줄기세포, 우리 신경줄기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줄기세포, 형광색 부분이 이러한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생쥐 모델에게 가벼운 통증을 주는 실험을 계속 반복한 결과 감정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통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소 16개의 뇌 중추가 아까 말했던 CEA, GA 뉴런에서 억제 신호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들어갈 때 이 뉴런들을 억제를 시켜주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정상인 생쥐한테 이 뉴런을 활성화를 시키니까 통증을 느끼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CAGA 뉴런을 광유전학 기술로 어떻게 자극을 할 거냐. 자극을 해서 아픔을 없앨 거냐. 자극을 안 줘서 통증을 나타나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이러한 뉴런만 선별적으로 자극하는 약을 찾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약만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약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최소 뭐 몇십 년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데, 과활성된 편도체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편도체에서 이제 입력되는 감각 정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각 정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각 정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촉각 정보, 다양한 이제 감각 정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 뇌에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불안정하게 되면 편도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 뭐 시각 보는 거라든지 후각, 청각, 만지는 모든 것에서 불안정한 불안정한 것들이 편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각들이 예민하고 불안정한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하기 힘들고 좀 작업치료적인 부분이라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 과활성된 편도체는 긴장된 구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두개골, 목, 골반, 허벅지, 손끝, 발바닥 등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야지만 과활성된 편도체의 기능도 좀 떨어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자세적으로, 체형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핸드폰 들고 있는 이분처럼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말려 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의 구조물들이 계속 긴장도가 생기겠죠.
이렇게 긴장도가 생긴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도체의 과활성된 편도체의 기능을 떨어뜨려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바로 잡는 게 편도체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데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이제 이러한 호르몬들은 전두엽과 두정엽 등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러한 물질들은 이제 이러한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은 중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중뇌의 기능을 올리게 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중뇌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해야 되느냐? 우리 교차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 다리 교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걸을 때 보면 오른팔, 왼팔 같이 나가시는 분 혹시 보셨어요? 거의 대부분 오른팔이 나갈 때 왼쪽 다리가 나가죠.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운동. 그러니까 오른팔이 들 때 왼쪽 팔을 같이 준다든지 왼쪽 팔을 들 때 오른쪽 다리를 같이 움직여 준다든지 이렇게 크로스돼서 하는 교차 운동들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교차 운동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걷는 것과 뛰는 거예요. 걷게 될 때 우리가 팔 안 쓰고 팔에 그러니까 가볍게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팔을 안 쓰시고 걷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근데 그렇게 하면 중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스윙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써주는 게 좋고, 뛸 때도 마찬가지. 뛸 때는 팔을 안 쓸 수가 없죠. 팔을 흔들면서 뛰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뛸 수 없으니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병행을 하면서 팔, 다리의 교차 운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중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 그리고 걷는 것, 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편도체의 과활성도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미 수많은 연구와 실증을 통해서 명상이 편도체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전두 피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밝혀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명상 훈련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이 뇌 기능이 명상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발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틈틈이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일반적으로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축 늘어져서 쉬시는 분 계세요? 뭐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뇌에 정보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 채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있을 때 하나 더 좀 추가를 하자면은 이러한 호흡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 더 좋겠죠.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명상을 지금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한 1분 정도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눈 감으시고 제가 1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낼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잴 거니까 1분 동안 눈 감으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을 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호흡에만 집중을 하셔서 한 1분 정도 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잴 건데 자, 지금부터 1분 자,
자, 이제 1분이에요. 어떠세요? 1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호흡에 의존해서 혹시 하실 수 있다 하는 분 계셨어요? 이게 내 몸에 대한 테스트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1분 동안 내가 할 수 없었다. 내가 1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계속 다른 생각들이 계속 나더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기능이 조금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켜놓고 이제 명상,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서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는 2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2분쯤 되면 이제 다른 생각들이 계속 나서 이제 계속 중지가 되곤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지금 뭐 운전을 하시느라 일을 하시느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러한 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진짜 내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걷기와 달리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명상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뇌 기능 발달에 굉장히 좋고 편도체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턱이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공기 주입식 조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제 부모님이 만드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렇게 여기 손에 쥐고 있는 이거 펌프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공기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여기 조끼 안에 공기가 계속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박감을 주면서 그 압박감이 심리적 안정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4번, 성장하려면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2003년에 미국 정신체학회에서 포옹이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심리적 안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근육 이완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옹이란 게 결국엔 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짝 그 압박감을 어느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 헉이라는 제품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건데, 이러한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살짝 약간 가슴 앞쪽으로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가슴 앞쪽으로 공기가 더 들어가고 살짝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서적으로는 좋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죽부인 같은 거 되게 안고 주무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죠. 뭔가를 안아야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안정감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기 주입을 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상체 같은 경우에, 중체 같은 경우에 계속 압박감을 주면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도 같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조끼를 통해서 그냥 압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자세를 잡아주면서 압박감을 주니까 이러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앞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저희 이제 미래 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중체 2가지라든지 이제 상체, 중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미래 세트를 추천할 때 이제 체형적인 측면만, 체형이 많이 틀어진 아이들만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체형이 틀어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발달 장애를 조금이라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제품의 도움을 가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앞에 저를 찾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내용이 오를까 봐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네요. 일단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나셔가지고요. 예, 저도 지금 카메라 잠깐 준비를 하는 동안, 예, 여러분들 또 채팅으로, 오늘 느끼신 점들 남겨주시면 되게,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또 귀하게 준비하신 내용들 또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고요. 예, 이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카메라 하나만 더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스쿼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쿼트를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또 힘차게 우리 또 스쿼트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삼 스쿼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 우리가 이제 75개까지 했었는데 오늘 76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씩 7세트 하고 마지막에 6개를 더 해서 우리의 기록을 한 번 더 갱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예, 좋습니다. 첫 번째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목하고 다 푸셨죠? 예, 잠깐, 예, 15초 정도 들 테니까 발목, 허리, 예, 무릎 잠깐 돌려주십시오. 예, 준비 운동이 항상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들이 준비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또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 좋습니다. 힘차게 먼저 10개 가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해서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10개만 집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번째 10개 갑니다. 하나, 둘, 오, 자세 좋아요. 셋, 넷, 좋습니다. 다섯,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일곱, 여덟,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시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10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번째 10개. 하나, 둘, 10개만 하고 잠시 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임, 아홉, 40개. 오케이. 잠깐 휴식. 잠깐 이제 허벅지 하고 숨 고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36개 남았는데 10개씩 세트하고 6개 가겠습니다. 자, 호흡 조절하시고. 자, 다시 10개 출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리는 느낌. 다섯, 여섯. 몸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코어 힘.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번째 10개. 하나, 둘, 10개 집중. 셋, 넷. 몸을 느끼세요. 어디가 운동되는지. 쭉 엉덩이가 퍼지는 느낌. 쭉 밀어 올리는 느낌. 여덟, 아홉, 호흡. 세 번째 10개, 16개 남았어요. 하나, 10개만 집중. 둘, 셋, 넷, 호흡. 다섯, 여섯,
일곱, 다 와갑니다. 여덟, 아홉, 여섯 개 갑니다. 지금부터 하나, 다섯 개, 둘, 셋, 네 개, 셋, 세 개, 넷, 두 개 남았습니다. 다섯, 마지막 한 개. 오케이. 자, 박수. 이제 이번 주도 한 개 더 추가해서 76개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심호흡하고 숨 고르기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운 좀 받고요. 예. 오케이. 자, 이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저기, 예, 에이라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높은 안목을 가지신 우리 에리안님에게 다시 한번, 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공유하는데요. 자료 한번 봐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계신 지역에서도 이 좋은 날씨 선선하게 산책하기도 좋고 움직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37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강산과 그리고 앞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신문화유산, 저희는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3 출첵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출첵을 33 그리고 66일을 완주하시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등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가르치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공간 정리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으로 윤선현 대표님의 특강이 1회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나 반응이 뜨겁고요. 또 실천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의지가 굉장히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2회로 시간 정리라고 하는 주제로 생산성과 행복을 위한 시간 사용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윤선현 대표님이 두 번째 강연을 또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이번 주에 생각보다 토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본방을 또 안 들어오시고 이제 제 방을 들으시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강의에는 좀 본방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초대와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몰에 아직 멤버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우현 우리 작가님의 한정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면 멤버십을 하셔야만 이 슬리밍고 몰은 철저하게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꼭 슬리밍고 몰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제품들 저희 슬리밍고 몰만의 가치를 지닌 그래서 우리 슬리밍거스 가족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론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기대 그리고 멤버십 활용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플레이 슬리밍고 앱 다 알고 계시겠죠? 플레이 슬리밍고 앱을 잘 사용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앱이 또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더 고도화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사용, 활용 바라겠습니다. 바코드 일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비전 설명회가 내일부터 제주 본사를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기에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일정과 시간과 장소,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창직에 대한 비전을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슬리밍고의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홍콩에 어, 슬리밍고 그룹의 법인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총판사님들을 모시고 비즈니스 기록, 비즈니스 자석으로 함께 모셔서 오픈식도 하고 여행도 하는 그런 일정을 또 이제 가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5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드디어 베트남에도 이 슬리밍고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호치민과 또 하노이의 파트너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기준 대표님이 많은 또 이 활약을 또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외국으로 슬리밍고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이 몽골에서 또 특별한 손님들이 제주 본사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병원 에스테틱을 전문으로 몽골과 미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님이 지금 실무진들, 미국과 몽골의 실무진들을 모시고 다른 일정, 여행이나 이런 그냥 곁다리로 그냥 본사를 방문한 게 아니고 오롯이 슬리밍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 본사를 지금 방문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들여서 이 자리에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제주 본사에 지금 와서 조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팅의 사진을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몽골과 미국도 이렇게 슬리밍고의 이제 깃발이 지금 점점 펄럭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슬리밍고를 이렇게 좋은 슬리밍고를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또는 창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에 지금 제주도 한라대학교에서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피부 미용 이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위생교육관에 부스가 마련이 돼서 이렇게 저희 슬리밍고도 자리를 준비해서 이 미용인들에게도 지금 슬리밍고를 알리고 있는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꼭 다 저희 이제 슬리밍거스 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슬리밍고의 행보는 점점 국내를 넘어서 외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 설명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몽골에서 미국에서 오시는 걸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러분 국내에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169일차입니다. 자, 성공하는 자기경영 134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은 논어의 말씀인데 백성이 많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제왕 수업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이게 꼭 뭐 제왕 수업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또 학교에 또는 단체의 장이시거나 또 가정의 가장이시거나 뭐 이런 누구나에게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제 많이 생긴 다음에는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부유하게 한 다음에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한 쌍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렇게 졸부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돈은 많으나 이렇게 충분한 배움이라든지 품격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고 저희 슬리밍거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의 이제 메시지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는데 저 멀리 바다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몇 번 이렇게 잡아주거나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다를 꿈꾸게 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이상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가르침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오늘 다산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살고 개인이 뭐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뭐 1차원적인 당연한 것이고요. 벨슬리민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만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그 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 정말 궁극적으로 배움을 더불어서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또 작은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중요한 11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또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고 뭐 이런 일들이 기업에는 더 이루어요. 그러나 이렇게 출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슬리밍고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작은 영향력으로 남아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이 된다면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고 다산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다산 선생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뭐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시간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지껏 세계 통장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게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이렇게 할애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의 시조세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초반에 경제적인 문제, 돈을 버는 일로부터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삶의 여유를 갖게 되고 난 이후에는 온전히 본인이 살고 싶었던 삶, 뭐 정치도 하시고요, 발명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튼 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도 불리우고 또 미국에서 가장 비싼 화폐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된 정도로 정말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파이어족이 빨리 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부를 측정하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간단한 과정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집요하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 용어에 프레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레질은 깨어지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약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프레질의 반대가 이 안티 프레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프레질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면 안티 프레질은 그보다도 단단하다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룰 수 있는 목표로 변환되게 되고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단계를 밟아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단계 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일을 간단하지 않은 과정의 여정으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의, 결심, 결단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빨리 되면 어떻고 조금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5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럼 그 목표를 세운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매일 지금 스쿼트를 하고 계시죠? 매일 하는 거예요. 자, 스쿼트 왜 합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그냥 억지로 하라니까 했는데 점점 변하고 있는 허리 둘레가 줄어들어서 바지가 커졌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자꾸 부었는데 몸이 안 부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등등 좋은 이 기능들만 계속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후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꾸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버는 거, 또 내가 어떤 이 삶에 어떤 커리어를 달성하는 거, 또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또 뭐 좋은 부모님이 되는 거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목표라고 얘기한다면 이 5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목표는 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고 계속 매일 꾸준히 그래서 어제 매족구라고도 우리 토요일날 배웠잖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겁니다. 계속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조금씩 하는 거. 여기 조금씩 하는 거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6번째까지. 4번째는 이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매일매일 동일한 걸 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 하기 싫은 감정이 내 가슴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또 됩니다. 계속 돼요. 그래서 5번째 마지막인데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은 결코 목표를 달성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디안 기우제 혹시 아십니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오기를 이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인디안의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기우제는 늘 성공하는 것이죠. 왜?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 사고방식이자 우리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이 5가지에 아까 조금씩 한다라는 6가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실천한다면 오늘 하루의 목표든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수건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사명이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사족을 더 붙이면 확신. 이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하는 이 6가지를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확신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루하루 끊임없이 계속하고 조금씩 하고 매일 하고 꾸준히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될 때까지 하게 되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목표를 달성하는 5가지에 한 가지 더 6가지 조금씩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실천, 먼지 같은 실천, 표도 안 나는 실천, 이걸 내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실천. 그러나 그걸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월달 이제 새로운 월요일인데요. 이번 달에 세우신 목표든 이번 주에 세우신 목표든 오늘 세우신 목표든 여러분들 그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